저희 초음파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 서울대학교 윤창입니다. 어제오늘 학회를 돌아다니면서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NTBT, ET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한 내용이 NT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NT 중에서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노 파티클 패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 파트에서 지금 현재 키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나노 파티클의 사이즈를 작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파티클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파티클을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 파티클을 얼마만큼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차세대 메모리 쪽으로 생각되는 기가비트 XPDM 정도 사용하게 되면요. 그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은 10% 이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이런 나노 사이즈를 가지면서도 그 크리스탈 리미트 그대로 유지하는 타이타니아 같은 경우는 아나토드를 유지하는 형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그리게이션이 안 되게 하는 상태에서 크리스탈 리미트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든 타이타니아 파티클들을 어떻게 적층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티클 자체가 방공만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적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나노 사이즈가 되면 서피스 사이즈가 얘가 차지되기 때문에 이게 한 층이나 두 층 정도를 적층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이쪽 분야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스페이컬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전 발표자 해주셨는데요. 어떤 연력학적인 안정을 하는 분이 스테이크 형태가 아닌 라지나 아니면 트라이앵글 형태로 쉐이퍼드만 하는 분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어레인지먼트 쪽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구에 사용한 물질은 타이타니아고요. 최근까지 연구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일단 두 가지 파트로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나노 파티클을 형성하는 부분이고 생성된 그 파티클들을 필름 형태로 증착시키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노 파티클을 형성하는 부분은 지금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금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존에 연구되던 황산법, 그리고 염소법, 그리고 돌개법, 친전법 등을 다양하게 모디피케이션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한 20에서 25 나눌 정도, 그리고 졸 상태로는 한 3나노 정도의 파티클을 형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타니아 필름 형태로 만드는 경우는 지금 아직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가 좀 약간 더디고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타이타니아 졸 같은 용액을 만들어서 그 용액에 디코팅을 시켜서 그걸 서백컨트와 같이 만들어서 매드플러스 타이타니아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에어로졸 형태나 조경 예술을 써가지고 이 파티클을 증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노 사이즈가 되면 그 파티클들이 마이너스 3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타니아 필름 형태를 모노레이어로 이렇게 잘 적층을 시키는 일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요, 초기에 제가 시도한 그 타이타니아 필름 형태의 대략들을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타이타니아 파티클 제조를 한 다음에 그 타이타니아 파티클을 셀프 어셈블리 메시를 사용하여 그 모노레이어를 까는 시도를 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크게 발표 순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인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타이타니아 졸을 형성하는 과정을 일단 수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셀프 어셈블리 메시를 사용하면서 APTES라는 아미노 프로필 TS, 시스렌이라는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이 APTS를 오가닉 링크를 사용해서 타이타니아 적층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광속성이 굉장히 향상이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첫 단계로서 타이탄이나 파티클 형성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1998년에 왕이 제안한 타이탄을 2에 3나노 정도의 파티클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티클 만드는 방법은 본 방법을 왕이 제안한 방법을 기본적으로 따라서 그 중에서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용한 타이타늄 프리커서를 만들기 위한 타이타늄 프리커서로서는 타이타늄 테트라 프로폭사이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HCl이나 NH4OH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런 타이타늄 조를 만들 때 마그네틱 스토어로 사용했을 경우하고 그리고 소니케이션 파에서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티클 생성물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각 pH에 따라서 타이탄솔을 만드는 모습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H에 따라서 타이타니아의 하이드롤리시스 반응과 콘덴세이션 레이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pH마다 다르게 조리 행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성과 염기성과 중성 용액의 타이탄들을 만들 때 마그네틱 스터를 사용했을 경우하고 소니케이션을 사용했을 때하고 두 개의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줄어드는지 유니포멀티가 줄어드는지를 실험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걸 TM이나 그쪽으로 TM 사진 같은 걸 보여주면 더 명확하겠지만 이미 그쪽에 대해서 소니케이션을 사용을 하면 조를 만들 때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좀 좁아지고 좀 더 약간의 사이즈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많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UV 기전을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물 질과 세미컨덕터 물질이 되겠는데 밸런스 밴드와 컨덕터 밴드 사이에 밴드의 밸런스가 멀크 상태일 때와 아토밀 상태일 때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이 나노 크리스탈 형태가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밴드의 밸런스가 증가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 나노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졌지 않을 것인가 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 발표는 자기조리법을 사용하여 타이타늄 파티클을 적층하는 것의 실험 과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지지체로는 펄치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했고요. 펄치 서브스트레이트를 피라나 솔루션에 한층시킴으로써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실로세인 그룹을 하이드로시 그룹으로 일단 전부 치환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APTES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알코폴레이션 반응을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표면에 있는 아미드와 타이타니아와의 결합을 통해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타니아 레이어를 형성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 실험 과정들이 제 예상대로 적층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UV 기준을 아날리시스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스테인 펄스 서브스트레이트와 APTS를 적층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픽이 보이지 않다가 타이타니아를 적층 후에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타니아 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제조한 각 pH에 따른 pH 2.3과 생성 그리고 베이스 조건의 그룹수를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에 의해 적층을 시도하여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에서 언뜻 알 수 있듯이 HID 조건에서 가장 작은 파티클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미술할 때는 콘덴세이션 반응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1레그가 패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파티클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지금 단층 이 부분에 지금 담겼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티클이 이레귤하게 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을 초음파를 가해준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았던 이렇게 러프하던 그 서피스 표면 전체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레귤러하게 많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파티클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파티클이 쓰던 작동 간의 그런 방식으로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 온도에 대한 텐던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 5도씨부터 90도씨까지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반응을 수행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파티클 사이즈는 18나노에서 약 29나노까지 파티클 사이즈를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왜 소니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소니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왜 더 러프니스를 줄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이타니아 졸, 제가 사용한 타이타니아 졸 같은 경우 약 2에서 3나노 정도의 되는 파티클을 기본적으로 사용했는데요. AFM 아까 결과에 보시다시피 파티클 사이즈는 한 15에서 20나노 근처의 파티클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성장을 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성장하는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어센스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와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코어센스라고 하면 물방울이 합쳐가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 형태로 알 수 있고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파티클들이 뭉쳐가지고 포도송이 모양의 파티클이 형성되는 걸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어그리게이션 되느냐 아니면 코어센스 되느냐 두 가지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콜리전 타임과 코어센스 타임이 어느 정도의 속도 레이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코어센스 타임이 콜리전 타임보다 빠르게 되면 그 파티클은 코어센스를 하게 되고요. 코어센스 타임보다 콜리전 타임보다 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니케이션을 주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효과는 소니케이션이 웨이브 형태로 진동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콜리전 타임을 줄여가지고 형성되는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 자체를 좀 작게 형성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경우는 이 파티클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는 파티클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소닉에 의한 시어 그레디언트가 더 많이 받게 되면서 더 이상의 파티클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관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형성된 파티클이 어느 정도까지 컬러센스 때문에 완벽하게 컬러센스만 됐다 아니면 완벽하게 어그리게이션이 됐다고 사실 보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컬러센스 타임은 익스포넨셜이 증가하고 컬러센스 타임은 이런 형태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옵티멈한 점을 이후에는 컬러센스가 일어났다고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FECM을 통해서 벽면을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리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이번 결과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그 이론이 맞는가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소니케이션 파워를 변화시켜가면서 같은 온도, 같은 조건에서 소니케이션 파워만을 변화시켜서 울트라소닉 파워만을 변화시켜서 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파워가 15W에서 30W, 60W가 지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균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큰 파티클이 존재하는 데 반해서 웨이브를 강하게 주었을 때는 평균 어플레이스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성된 나노 파티클을 겹침시킨 한층으로 도포한 얇은 마법 도포한 타이타니아 필름 자체가 어느 정도의 광특성은 있는지 전류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제논 아크론프를 통해서 빛을 조사했을 때 여기서 생성되는 전자들을 저전류전 피코암페어까지 측정 가능한 전류 장치를 통해서 전류를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빛을 조사했을 때와 조사 안 했을 때 또 전류 나누는 특성을 상용 제품이 내부 사이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트 글라스만 가지고 전류를 빛을 조사했을 때와 조사 안 했을 때는 라이트 글라스만으로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요. 그리고 내부사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나노 타이타니아를 제가 직접 제조한 그 필름을 사용했을 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구성에 대해서 5개 정도 증가했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보면은 제가 제조한 파티클 사이즈와 내구사의 파티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중량적으로 딱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5배가 증가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어쨌든 내구사에 비해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나타납니다. 이는 사이즈 자체가 나노 입자로 되다 보니까 일렉트론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포션에 비해서 서피스에 있는 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이상 결과로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자기조리법을 사용을 해서 나노 스케일의 타이탄의 흐름을 형성하는 방법을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타이탄의 나노 파티클을 적층하면서 울트라 소닉하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표면의 너클리스를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온도 제어와 혹은 pH 크리커터의 소수성 농도를 줄여서 어느 정도의 17나노에서 30나노 정도의 파티클 사이즈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네.